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채권자 지수권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교재 20쪽을 보면은요, 채권자 대위권과의 차이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는 책임재산의 보전이라는 그 목적이 같은데요. 또 소송법적으로 여러 가지 또 구분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구분해서 공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1번 판례입니다. 1, 2, 3번 다 연관된 판례인데요. 1번 판례는 이제 이런 겁니다. A가 B에 대한 피보전 채권을 가지고 B가 C와 이제 이렇게 매매 법률행위 한 거를 사행이라고 주장하면서 채권자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때 C가 자기는 선이다, 선의의 수익자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피보전 채권이 시효 완성되었다라는 걸로 다툴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시효 완성, 그거는 직접 이해관계를 어떤 직접 이익을 받는 사람이 이제 주장할 수 있는 건데, 수익자가 이제 그런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해당하는지의 문제입니다. 자, 이 경우에 만약에 요 채권자 대위 피보전 채권이 시효가 완성이 됐다. 그래서 요 사행이 취소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요, C는 사행위가 취소돼서 요 목적 부동산을 이제 빼앗기게 되는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직접적인 이익을 얻는 자다라는 것이 1번 판례입니다. 그래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데요. 채권자 취소 소송에서의 수익자는 이 피보전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은 이게 취소가 돼서 원상 회복되는, 빼앗기게 되는 그 불이익을 면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요 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한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자, 2번 판례는요. 자, 채권자 이제 대위 소송에서는요. 자, A가 B에 대한 이제 피보전 채권을 가지고 B가 C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요 채권에 대해서 지금 대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때 C가 B에 대해서 항변할 수 있는 사유를 가지고 대위 소송에서 다툴 수는 있겠죠. 변제를 했다든가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을 텐데, 요 피보전 채권이 시효 완성되었다라는 거를 다툴 수 있겠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이거는 안 된다는 게 2번 판례입니다. 제3채무자는 C는요, 요 B에 대한 어떤 사유를 가지고만 다툴 수 있는 것이지, 요 피보전 채권이 시효 완성되었다. 이거는 C가 주장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다. 그러니까 시효가 완성됐다라는 거는요, 그 이익을 직접 얻는 요 B가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채권자 취소와 채권자 대위가 판례가 달리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분해서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3번 판례는요. 자, 2번 판례에 대한 좀 예외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요. A가 B에 대한 피보전 채권으로 이제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요. B가 C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제 부당이득 채권이 있는데, 자, A가요, 이렇게 C에 대해서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부당이득, 요 B의 권리를 대위해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A가 B에 대한 양수금 소송도 제기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요 양수금 소송에서 B가 소멸시효 항변을 한 겁니다. 시효 항변을
B가 이 소송에서 이제 한 겁니다. 이건 당연히 가능하겠죠.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이니까 B가 그 항변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C가 이제 요 대위 소송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요 피보전 채권이 C 완성됐고 따라서 피보전 채권이 이게 그 소멸이 됐기 때문에 요 채권자 대위 소송은 당사자 적격이 없는 사람의 소송이다. 부적법 각하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 자, 이 경우에는요, 이미 A가 B에 대한 요 소송을 제기했고, B가 그거에 대한 시효 항변을 한 상태잖아요. 그게 이제 요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 현출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요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는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시효가 완성이 된 것이냐. 그래서 피보전 채권이 없다면은요, A는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없기 때문에 이 채권자 대위 소송은 부적법 각하를 해야지 된다라는 게 그 판례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대위 소송만 제기된 게 아니고 아예 이렇게 채권자가 B에 대한 피보전 채권에 대한 소송까지 제기했고 거기에서 시효 항변이 된 상태였다면 대위 소송에서도 그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을 해야지 된다라는 게 3번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2번 판례에 대한 좀 예외적인 경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 대위 소송에서 이 소송을 충분히 이제 고려해서 부적법 각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라는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판례를 보면은요, 5번 판례하고 좀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채권자 취소 소송은요, 자, A가 B에 대한 피보전 채권에 기해 가지고 B와 C가 이제 어떤 한 법률 행위를 이제 취소한다. 자, 이거는요, A가 자신의 권리로서 행사하는 겁니다. 이 채권자 취소 소송은요, A가 자기의 고유의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D라는 B의 다른 채권자가 있습니다. 요 D가 자기의 요 피보전 채권, 이거를 보전하기 위해서 채권자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면 이거는요, D가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요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A가 제기한 채권자 취소 소송과 D가 제기한 채권자 취소 소송은 전혀 별개의 소송이죠. 각자의 고유의 권리로서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5번에 나와 있는 그 판례를 먼저 잠깐 보고 가면은요. 자, 채권자 대위 소송은요. A가 B에 대한 피보전 권리에 기해 가지고 B가 C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권리를 대위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은 이때 행사하는 권리는요, 요 피대위 권리입니다. B가 C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요 권리를 A가 채권자로서 대신 행사하는 것이죠. 자, 따라서 B의 다른 채권자인 D가요,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기하면 그거의 소송물도 요거죠. 피대위 권리죠. 그러니까 두 개의 소송은 동일한 소송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A가 지금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기했는데 다른 채권자가 또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두 개의 소송이 지금 중복돼 있다면은 이거는 중복 제소가 돼서요. 나중에 제기된 소송이 부적법 각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게 그 5번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소송물이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는 피대위 권리 이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채권자가 달라져도 동일한 소송물이기 때문에 중복 소송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채권자 취소 소송에 있어서는요, 각 채권자가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 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시 4번으로 와서 보면은요, 4번 판례로 와서 보면은 채권자 취소 소송은 각자 고유의 권리다.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중복재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만약에 A가 채권자 취소 소송을 C에게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 만약에요, D가 C에게 다시 채권자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권리보호 이익이 있느냐 이거예요. 권리보호 이익이 있느냐. 이렇게 A가 이미 채권자 취소 원상회복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D가 C에게 또 채권자 취소 소송을 제기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느냐. 이게 문제인데요. 우리 대법원은 어떤 입장이냐면은 C가 원상회복을 마쳤다면 권리보호이익이 없지만 그게 아니고 승소 판결만 있는 상태다. 아직 회복을 마치지 않았다. 권리 회복을 마치지 않은 상태다. 원상회복이 안 된 상태다라고 하면 권리보호 이익이 있다라는 게 판시 1번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판시 2번에 있는 판례는요. 만약에 A가 이렇게 C를 상대로 채권자 취소 소송을 제기했어요. 자, 그리고 소송이 아직 계속 중에 D가 다시 C에게 소제기를 했다 이거야. 이게 중복재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죠? 중복재소에 해당하지는 않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소송을 판결을 어떻게 내려야 되느냐 이건데요. 자, 이 경우에도 아까 A가 C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고 그 다음에 권리 회복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D가 C를 상대로 또 소송을 제기하면 그대로 또 승소 판결을 내려준다라는 그 법리가 여기에도 그대로 이제 적용이 돼서요. A가 C에서 제기한 소제기 이게 사행위 요건을 갖추면 승소 판결을 받게 되고요. D가 C에 대해서 다시 소제기하면 이것도 그대로 승소 판결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C가 이제 가액 배상을 해야 되는데 C가 반환해야 될 가액이 1억 원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요. 자, A가 C에게 소제기했을 때 1억 원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겠죠. 예. 피보전 채권하고 그 다음에 C가 반환해야 될 공동담보 그 중에 작은 범위에서 승소 판결이 나는데 자, 이게 두 개가 1억이니까 1억이다 말이죠. 자, 그러면 D가 C에게 다시 채권자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요. 이것도 그대로 1억 원의 승소 판결을 내려준다라는 겁니다. 만약에요. A와 C가 공동으로 채권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거야. 그 경우에도 A 1억 승소, C 1억 승소 판결을 내려주게 됩니다. 안분해서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러면 약간 의문이 될 수 있어요. C가 반환해야 될 게 1억인데 그럼 A에게도 1억 원을 반환하고 D에게도 1억 원을 반환하네. 여기 C가 아니라 다 D입니다. 자, 그런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일단 우리 판례 입장은 다 1억 원 승소 판결 내려준다는 겁니다. A에게 1억 원 승소 판결, D에게 1억 원 승소 판결 내려줘요. 그렇다고 C가 2억 원을 반환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C는 반환할 가액이 1억이면 1억 원만 반환하면 됩니다. 그래서 C는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밖에 없냐면 만약에 1억 원의 반환을 A에게 마쳤다 이거예요. 회복을 마쳤다. 그러면 D가 또 1억 원에 대한 집행을 하려고 하면 청구 이의소, 강제 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 이의의 소를 통해서 구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일단 A가 이렇게 C를 상대로 1억 원의 사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 근데 아직까지 C가 1억 원을 A에게 반환을 안 한 상태에서 D가 C를 상대로 다시 사행위 취소 소송, 그 다음에 1억 원의 반환을 제기하잖아요. 1억 원의 가액배상 판결을 소송을 제기하면 그대로 1억 원의 승소 판결을 또 내려준다는 겁니다. 아직 A에게 반환을 하지 않았다면
권리 보호 이익이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논리가 그대로 적용이 돼 있어요. 이렇게 끝나고 제기한 것뿐만 아니라 이게 계속 중에 A가 제기한 채권자 취소 소송이 계속 중에 D가 또 소송을 제기했다. 중복 제소에 해당하지 않고 그다음에 1억 원 승소 판결 내린다. 아예 공동 소송으로 제기했다 이게. A와 D가 같이 요 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경우에도 1억 원 승소 판결을 내려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판례 논리는요 한번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좀 어렵습니다. 변호사 시험에도 이제 이게 기출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시중에 나와 있는 그 모범 답안을 보면은 요 법리를 다 간과해서 잘못된 모범 답안을 내고 그랬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4번 판례는 아주 중요하니까요.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판례입니다. 자, 이제 6번 판례는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채권자 취소 소송은요, 각 채권자의 고유에 걸립니다. A가 B에 대한 1억 원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B와 C의 요 사행위를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건 A의 고유에 걸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D라는 다른 채권자가, 채권자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그거는 별개의 소송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봤었습니다. 자, 그런데 6번에 나와 있는 그 판례는 뭐냐면은 A가 1억 원 채권, 1억 원 채권을 피보전 권리로 해서 사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A가요 또 다른 채권이 있어요. 다른 채권이 있어서 다른 채권을 피보전 권리로 해서 동일한 요 법률행위, B와 C 사이의 요 동일한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 소송을 또 제기했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채권자가 동일하죠. 채권자가 동일하고 사회행위가 동일합니다. 취소의 대상이 된 사회행위, 법률행위가 동일해요. 다른 건 이제 요거죠. 요 피보전 채권만 다른 것이죠. 자, 이거는요. 동일한 소송이라고 봅니다. 채권자가 같고 취소 대상인 사행위가 같다면 이건 동일한 소송이에요. 피보전 채권은요. 공격 방어 방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피보전 채권이 달라진다고 해서 소송물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요. A가 C를 상대로 채권자 취소 소송을 제기했어요. 피보전 채권이 1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송이 이제 만약에 패소했다, A가요. 만약에 A가 C를 상대로 또 소제기를 했어요. 피보전 채권이 2번입니다. 동일한 소송이라는 것이죠. 기판력에 반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A 청구는 기각을 해야 됩니다. 패소입니다. A는요. 모순금지설에 의해서요. 기판력이 있어서 우리 판례는 모순금지설을 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A가 요 전수에서 패소했다면 후수의 요 소도 그대로 모순금지 그래서 기각 판결을 내려야 된다라는 게 그 6번 판례입니다. 그래서 거기 밑줄 쳐놓은 부분을 보면은요. 채권자가 보존하고자 하는 채권을 달리하여 동일한 법률 행위의 취소 및 원상 회복을 구하는 채권자 취소의 소를 이중으로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물이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소가 패소됐다면 두 번째 소는 기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소송 계속 중이라고 하면 두 번째 소송은 중복 제소가 돼서 각하를 해야 되겠죠. 소송물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6번 판례하고 관련해서 여러분이 또 기억을 해둬야 되는 판례가 2003년 5월 27일에 선고된 2001-13532 이 판결이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여러분 좀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요 6번이랑 비슷한 취지의 판례인데, 자, 어떤 이제 판례냐면요. A가 B에 대한
이제 어떤 채권, 이제 어떤 구상금 채권이었는데요. 구상금 채권에 기해 가지고 B가 C에 대해서 요 증여한 법률행위의 취소 소송을 제기했어요. 네, 그래서 요 1구상금 채권에 기해 가지고 A가 C에 대해서 채권자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자, 그러자 요 소제기가 된 상태에서 어떻게 됐냐면 요 채무자가요. 요 구상금을 변제 공탁을 해 가지고 요 구상금 채권이 이제 소멸이 이제 됐습니다. 변제 공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 채권이 이제 소멸이 됐어요. 자, 그러자 A가 어떻게 했냐면은 다른 구상금 채권이 또 있었는데요. 그래서 A가 이제 다른 그러니까 피보전 채권을 2번으로 이제 2번 채권을 2번 구상금 채권을 피보전 채권으로 합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피보전 채권을 이제 피보전 채권을 이제 추가 변경을 이제 한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요 C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자, 피보전 채권이 이렇게 추가 변경이 된 거는 소의 변경에 해당한다. 그래서 구소가 취하되고 신소가 제기된 것으로 봐야 되는데 요 신소 제기된 걸로 보는 시점에서는 이미 제척 기간이 도과됐다 이게. 그 사행이 있음을 안 나로부터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부적법 각하해야 된다. A의 요 채권자 취소소송 부적법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은 뭐라고 판단을 했냐면은 그거는 소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그러니까 공격 방어 방법의 이제 어떤 변경인 것이지 소송의 변경에 소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최초 소제기 시의 제척 기간을 준수했다면은 이거는 적법한 소송이지. 요 피보전 채권을 추가 변경한 시점에서 소송이 변경된 것으로 봐서 신소제기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제척기간 도가다. 그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게 6번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뭐 어렵지는 않은데 이 부분은요. 어쨌든 소송물이 뭐냐 이게 소송물이 채권자 취소 소송에서의 소송물, 채권자 대의 소송에서의 소송물이 뭐냐. 그다음에 채권자 취소 소송에서 채권자와 사행위가 같다면 피보전 채권을 바꾸는 것은 동일한 소송물이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판례입니다. 자, 7번 판례도 마찬가지 취지예요. A가 B에 대한 뭐 1억 원 채권에 기해 가지고 B가 C에 대해서 가지고 이 1억 원 채권에 대해서 대위 행사를 한다면 지금 소송물이 요거다 이거예요. 요거. 요거. 이거를 이제 대위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시효 중단도 여기에 대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7번 판례는 이제 어떤 거냐면요. 자, 7번 판례는 이제 을이 병에 대해서 말소 등기 청구권을 이제 이렇게 갖습니다. 말소 등기 청구권을 갖는데 갑이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해서 채권자 대위 소송에 기해서 말소 등기를 구한 겁니다. 그래서요, 갑이 병에 대해서 말소 등기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말소 등기하라.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송에서요, 피보전 권리가 없다. 이게. 피보전 권리가 없다. 요 갑이 을에 대한 요 피보전 권리 이전 등기 청구를 가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각하가 됐습니다. 요 소송이요. 자, 그러니까 요 채권자 대위 소송에 의해서 중단됐던 건 요거죠. 말소 등기 청구권. 저기 이제 그 채권자 이제 시효 중단이 이렇게 이제 된 상태였었는데요. 자, 그런데 갑이 이제 병에 대해서 이렇게 각각 판결을 받은 이후에 이제 정의, 을의 다른 채권자인 정의 요 병에 대해서 또 채권자 대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마 이게 아마 소유권 이전 등기, 이것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인 것 같아요. 근데 요 정의 제기한 채권자 대의 소송에서도 피보전 권리가 없다 이거야. 피보전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가요. 또 병을 상대로 채권자 취소 소송을, 채권자 대의 소송을 또 제기했어요. 자, 그래서 요 무가 요 병을 상대로 채권자 대의 소송을 제기한 시점에서 이미 소멸시효는 완성된 상태였는데요. 이게 시효 중단이 됐겠는가 이거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봤냐면은 대법원 이렇게 봤습니다. 갑이 병에게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한 시점에서 시효 중단이 됐다 이거야. 시효 중단이 됐다. 근데 이게 각하가 됐잖아요. 각하가 되면 6개월 이내에 후속 조치를 취하면 최소 소제기 시에 시효 중단 효력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정의 요 소송을 제기한 거는 3개월 정도 지나서였습니다. 그래서 6개월 내에 각하된 이후에 6개월 내에 후속 조치를 취했으니까 최초 갑이 병익계 소제기한 시점에 시효 중단 효력이 유지가 된다라고 봤습니다. 자, 그런데 정의 제기한 요 소송도 피보전 권리가 없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패소 취지의 판결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그때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후속 조치를 취해야 요 소재계 그 시효 중단 효력이 유지가 될 텐데 한 열흘 정도 뒤에 12월 뒤에 요 소송이 무가 요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소급해서 최초 갑이 병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시점에서의 시효 중단 효력이 유지가 된다 라는 게 7번 판례입니다. 각하가 됐지만 6개월 이내에 요 소를 제기했고요. 패소 취지의 조정이 됐지만 10일 이내에 요 소가 제기됐기 때문에 순차 이렇게 소급해서 최초 소 제기 시에 시효 중단의 효력이 유지가 된다 라고 보았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 요 판례의 취지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 2019년 3월 14일 선고된 2018 두 56 435 요 판결의 취지를 보면은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재판상 청구를 했다가 그 재판상 청구가 각하 또는 취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6개월 이내에 후속 조치를 취하면 최초 소제기 시점에서의 시효 중단 효력이 유지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재판이 이렇게 소송이 각하가 되거나 취하가 된 거는 최고로서의 효력만 가진다라는 게 이 판례의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최고는 임시적인 시효 중단 효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효 완성될 무렵에 최고를 하고 6개월 이내에 보완 조치를 취하면 최초 최고 시에 시효 중단 효력이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최고를 거듭한다고 해서 그거를 임시적으로 계속 중단이 되는 건 아니에요. 최고라고 6개월 내에 또 최고라고 또 6개월 내에 또 최고라고 나중에 소를 제기했다고 해서 그 최초 최고 시점의 시효 중단 효력이 유지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보완 조치가 취해진 소제기가 된 그 시점에서 6개월을 소급해서 이미 시효가 완성된 상태라고 하면 이거는 시효가 완성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를 거듭했다고 해서 최초 최고 시에 시효 중단 효력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소를 제기한 보완 조치를 한 그 시점에서 6개월 내로 봤을 때 이미 시효가 끝난 상태였다면 이거는 시효가 완성됐다라는 게 그 최고에 대한 거잖아요. 근데 이 재판상 청구의 경우에도 이게 각하나 소치하가 됐다면은 재판상 최고로서의 효력만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최고로서의 효력만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이후에 또 소가 제기됐다가 또 이게 뭐 각하 취하가 된다. 그게 반복된다고 해서 항상 최초의 소 제기 시점에서의 시효 중단 효력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그래서 요 7번 판례가 폐기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진 않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과연 요 7번 판례의 어떤 그 입장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겠는가? 그거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판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판례도 한번 읽어보시고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판례입니다. 자, 8번 판례는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채권자 대위권에 의해서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이제 어떤 것이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가 B에 대한 어떤 이제 권리가 있잖아요. 이거를 A의 채권자인 갑이 대신 행사하는데 A가 B에 대한 1억 원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이거를 갑이 소송을 대신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기하는 게 가능하겠는가라는 겁니다. 자, 그거는 가능하다라는 게 뭐 당연하죠. 채권자 대위 소송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채권자 대위 소송이 요 채무자의 권리를 소송으로서 대신하는 게 채권자 대위 소송이니까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A가 B에 대한 소송을 먼저 제기했습니다. A가 B에 대한 1억 원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러면 소송 절차의 안정을 위해서 이거는 A가 이 소송은 맡아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소송을 A가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개개의 소송 행위를 대위 행사하는 것은 소송 절차 안정에 반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패소가 됐다, 상소를 한다든가 이거는 A의 결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갑이 그것만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판결이 났는데 이거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할지 여부 이것도 A가 해야 되는 것이지 갑이 대신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8번 판례 밑줄 쳐놓은 부분에 보면은요 상소 제기 이거는 채무자가 이미 소를 제기했다면 상소 제기는 A가 채무자가 해야 되는 것이지 대위에서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재심을 제기할지 여부도 이것도 채무자가 해야 되는 것이지 이미 채무자가 소를 제기한 상태라면 재심에 대한 결정도 채무자가 해야 되는 것이지 채권자 대위에 의해서 할 수는 없다라는 게 8번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판례입니다. 자, 9번 판례 보면은 민법 405조 2항에 어떤 이제 조문이 있냐면요.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은 거기 그 판결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채권자 대위를 행사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실이 채무자에게 통지가 됐다든가 또 채무자가 알았다 이거야. 그러면 채무자가 그 대위 행사되고 있는 권리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대위권 행사를 방해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요. 그거를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이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입니다. A가 이제 B에 대한 이렇게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B가 이제 C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A가 C를 상대로 대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하라 라는 대위권 소송을 제기했고 B가 이제를 알게 됐어요. 대위 소송을 알게 되었다. 이제 통지 이런 걸 통해서 B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B가 채무를 불이행합니다.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B가
매매대금을 미지급을 한 겁니다. 매매대금을 미지급을 했다 이거야. 그래서 C가 매매계약을 해제했습니다. C가 매매계약을 해제했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채권자 대위 행사가 통지된 이후에 B가 이렇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 이게 과연 민법 405조 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어떤 그 처분에 해당하겠는가 이거야. 그러니까 채권자 행사 사실을 통지받은 이후에는 그거를 그 채권자가 대위 행사하는 권리를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과연 B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그 소유권이자든 청구권이 해제에 의해서 소멸된 거, 그게 거기에 해당하느냐 이게, 그 처분행위에 해당하느냐라는 것인데, 이거는 B가 그냥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뿐이지 적극적인 어떤 처분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 제3채무자 입장에서는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압류, 가압류된 이후에도 요 피압류된 채권에 대한 어떤 계약 해제라든가 취소라든가 그런 건 자유롭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취지를 고려할 때 요거는 민법 405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금지되는 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적법하다 이게. 적법하게 해제된 거다. 그래서 대위소송에서 소유권 전등기하라고 했을 때 C는 적법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거. 이거 취소 해제됐습니다. 소유권 전등 못 해주겠습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게 9번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판례입니다. 자, 10번 판례는요, 채권자 대위 소송을 행사하기 위해서는요, 그 채무자가 권리를 불행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채권자가 대신 행사하는 것이죠. 만약에 채무자가 권리 행사를 했다면 대위 소송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겠죠. 자, 그런데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기는 했는데 부적법한 권리 행사라면요, 채권자가 대위 행사하는 게 가능하겠는가?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대법원은 뭐라고 했냐면은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한 외관을 갖췄다 하더라도 그게 부적법한 권리 행사였다면 채무자가 권리 행사를 한 걸로 보기 어렵다 이거야. 따라서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기하는 건 가능하다라는 게 10번 판례입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떤 거였냐면은 어떤 이제 A라는 어떤 마을이 있었어요. A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어떤 이제 도로가 이렇게 나면서 이제 그 마을에 이제 보상금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에 이제 그 보상금이 공탁이 돼서 예를 들어서 이 마을에서 1억 원의 공탁금 출급 청구권이 있다 이거예요. 공탁금 출급 청구권이 있다. 그래서 A가 법원에 이제 공탁금 출급 청구 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A가 패소했습니다. 왜냐면은 총회를 거치지 않았어요. 이 마을 총회를 거쳐서 이 소송에 대한 결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마을 땅은요, 사실 B라는 사람이 20년간 자주 점유를 해서 취득 시효가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B는 A에 대해서 취득 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졌는데 그 이전 등기 청구권이 토지 수용에 의해 가지고 이제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대상 청구권을 이게 갖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해서 A 마을이 법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공탁금 청구권에 대한 대위 소송을 제기한 것이죠. 자, 이 대위 소송에서 A 마을이 이미 권리를 행사했다. 채무자가 권리를 불행사해야 대위 소송 요건이 되는 건데 A 마을이 이미 권리를 행사했으니까 이 대위 소송은 안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대한민국이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은
A 마을이 권리 행사를 한 외관은 갖췄지만 그러니까 총회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그런 이제 권리 행사였기 때문에 권리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요 대위 소송은 가능하다라는 게 10번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판례입니다. 자, 11번 판례 이제 판시 1번에 있는 걸 한번 보시면요. 자, 이게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요.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 이렇게 피보전 채권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위 이제 권리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피보전 채권이 매매 기한 뭐 이전 등기 청구권이다 이게. 그다음에 피대위 청구권이 이제 말소 등기 청구권이다. 말소 등기 청구권이다. 자, 이 경우에 A가 B에 대해서요. 이렇게 매매 기한 뭐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게. 승소 판결을 이렇게 이제 이미 받았다라고 했을 때 요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요. C가 요 피보전 채권이 부존재하니까 부적법한 소송이다 라는 주장은 보통은 받아들여지기가 어렵겠죠. 왜냐하면은 이미 요 소송에서 피보전 채권에 대한 어떤 발생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가 이미 증명되었다라고 볼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어떤 경우였냐면 여기가 토지거래 이제 허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토지거래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허가 없이 매매를 했거든요. 근데 A가 B에 대해서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재판상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사실은 강행법규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허가받지 않은 그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 허가받지 않은 매매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효인데 이게 이전 등기 하라라는 화해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A가 C를 상대로 대위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말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C가 피보전 채권이 부존재한다, 부적법한 소송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이제 했잖아요. 이때 A가요, 이거 봐라. 이미 화해 공고 결정이 있었다. 판결과 같은 화해 공고 결정이 있었으니까 다투기 어렵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미 판결이나 화해가 있었다 하더라도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고 한다면은 여전히 이 피보전 채권이 부존재한다라는 판단은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11번 판례는 그런 취지의 비록 피보전 채권에 대한 판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게 강행법규 위반이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은 지역에서 매매다. 그래서 화해 공고 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 그 부분에 대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게 그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판결의 효력, 상대적 효력인데요. 채권자 취소, 이 소송은요, 판결이 났을 때 그 효력이 채권자와 피고가 된 뭐 수익자나 전득자 그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게 그 상대적 효력의 취지입니다. 좀 어렵죠. 좀 어렵습니다. 채권자와 피고가 된 수익자, 전득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비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와 B, A가 B에 대한 1억 원 채권이 있어요. B와 C 사이에서 어떤 법률행위를 했잖아요. 사행의 취소에 의해서 이게 취소가 되고 원상복위가 된다 하더라도 A와 C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취소의 효과는. B와 C 사이에서는요, 여전히 C 소유다라는 거예요. 요 B와 C 사이에까지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상대적 효력입니다. 법률적으로는 상당히 난해한 문제이죠. 이렇게 여전히 C가 소유자인데, 근데 어떻게 이거를 말소 등기를 해가지고 B 앞으로 등기를 해놓느냐, 이런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채권자 취소에 대한 민법 개정을 한 일본에서는요, 사실 이렇게 상대적 효력이 이제 다 일본에서 이렇게 법도 이제 수입이 됐고, 뭐 그런 판례도
영향을 받은 건데 상대적 효력을 포기하고 절대적 효력으로 이제 바꿨어요. 일본은요. 그래서 우리도 이 상대적 효력은 굉장히 어려운 법률적인 문제들을 많이 낳고 있기 때문에 뭔가 입법적인 어떤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상대적 효력에 관한 몇 개의 판례를 보면은요. 자, 1번 판례는 이제 이런 겁니다. 이렇게 사회 행위를 했어요. 시에게. 그런데 거기에 채권자 취소권에 의해서 이제 말소가 된 겁니다. 이렇게 말소가 돼서요. 원상 회복이 됐어요. 자, 근데 상대적 효력 때문에 이건 B의 소유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A와 C 사이에서만 취소가 된 것뿐이지 B와 C 사이에서는 여전히 C 소유이기 때문에 요 B 앞으로 되어 있는 거 이거는 B 소유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B가 D에게 이전을 해버리잖아요. 말소가 됐으니까 자기 앞으로 등기가 회복되어 있잖아요. 외관상은. 근데 이거를 D에게 처분해버렸다. 그러면 이거는 원인이 없는 원인 없이 이루어진 원인 무효의 등기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A는 말소를 D에게 말소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B의 다른 채권자인 E가 있잖아요. 407조에 의해서 채권자 취소 효과는 다른 채권자에도 미치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도 요 D에게 말소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취소하고 말소돼서 회복된다 하더라도요. A와 C 사이에서만 B의 책임 재산으로 인정된다는 것이지 이게 B의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처분했다 B가 원인 무효의 등기다. 그래서 A와 407조에서 효력을 받는 다른 채권자는 요 D에게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원인 무효의 등기이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판례입니다. 자, 2번 판례는 자, 2번 판례는요. 이렇게 A가 B에 대한 채권에게 해가지고 B하고 C하고 한 법률 행위를 채권자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취소시켰어요. 그리고 원상 회복하라, 말소 등기하라 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아직 말소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여전히 이렇게 C에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자 요 B의 다른 채권자인 D가요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민법 407조에서 그 채권자 취소 효과를 나도 받는다 이게 다른 채권 407조에서 나도 그 채권자 취소 효과를 받기 때문에 내가 요 B를 대위해서 C에게 말소를 구한다 이게. 그래서 이게 요 B에게로 원상 회복이 된 상태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대법원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자, 요 판결이 났다 이게 취소하고 말소하라는 판결이 났다고 해서 이게 B의 소유가 되는 건 아니죠. 상대적 효력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C의 소유입니다. B가 소유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요, B의 권리를 D가 대위 행사한다 그랬는데 B가 C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말소 등기 청구권을 대위 행사해서 말소한다고 했는데 대위 행사할 권리가 없다는 거야. B가 말소 등기라는 그 권리를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절차가 잘못된, 그러니까 B의 권리를 대위 행사해서 말소한 이거는 절차가 잘못된 등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그냥 다시 회복을 시키잖아요. 잘못된 등기였다라고 해서 C에게 다시 회복을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은 채권자 취소 판결에 의해서 A와 D는 여전히 말소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C에게 B에게 말소해라 라고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B를 대위 행사한 잘못이라는 거예요. 어떤 B에게 그러니까 C에게 말소 등기라는 권리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대위 행사한다라고 해서 말소한 그게 잘못이고 그게 아니라 그냥 A가 채권자 취소권 판결에 의해서 또 D가 그 407조 효력에 의해서 바로 C에게 말소를 구하는 거, B에게 말소하라 이렇게 하는 거는 청구하는 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대위 행사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소됐던 게 다시 회복됐다 하더라도 또 말소될 운명이기 때문에 이거는 번거롭다. 그러지 말고 그냥 절차는 잘못됐지만
말소된 게 실체적 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서 유효라고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판례입니다. 자, A가요, 이렇게 B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자, B가 이렇게 C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요 채권을요, D에게 양도를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사행위가 되는 거예요. 사행위가 채권 양도의 이제 방식을 취한 거예요. 그래서 채권 양도가 됐다. 그래서 이제 A가 요 D를 상대로 채권자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채권 양도 계약을 취소해라. 그리고 요 채권이 이렇게 양도됐으니까 원상회복으로 다시 B에게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C에게 하라. 이렇게 소를 제기한 거예요. A가 D를 상대로 채권 양도 계약을 취소하고 취소되었다는 통지를 C에게 하라. 그래서 이제 이게 채권이 다시 B에게로 원상 복구되도록 이제 그렇게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소송에서 이겼다 이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B에게 책임 재산으로 이제 이 채권이 다시 돌아갔잖아요. 그러면 A가 B에 대한 요 채권에 기해 가지고 B가 C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요 채권에 대해서 채권자 대위 소송이나 이런 대위 채권자 대위권에 의해서 요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겠는가? 이게 문제가 된 건데요. 자, 요 판례는 비록 요 채권 양도가 이렇게 취소된다 하더라도 취소되고 D에게 채권 양도 통지를 하라라고 했다 해서 이게 B의 채권이 되는 건 아니다 이게. B가 여전히 이거에 대한 채권이 되는 건 아니고 채권 양도 취소 요건은 A하고 D 사이에서만 있는 것이지 B가 채권자가 되는 건 아니다 이게. 요 1억 원에 대한 채권자가 다시 B로 이렇게 돌아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요 대위 행사는 그러니까 A가 C에 대한 채권에 의해서 이거를 대위 행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게 3번 판례입니다. 근데 상당히 형식적인 논리의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채권 양도가 사행이다 이게 취소하고 원상 복구했다. 그러면 A가 이제 B에게로 요 채권이 돌아온 걸 전제로 요 B가 가지는 이 채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지 권리 행사가 감명할 텐데 이게 취소돼서 원상회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효력 때문에 B의 채권이 아니다. 이 채권이 아직 B가 채권자 아니다. 대위가 안 된다. 라고 하면 그러면 A는 채권자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권리 행사를 해야 되냐 이거야. 그러니까 굳이 이 채권에 대한 압류 추심, 압류 전부 명령 그런 방법으로만 권리 행사를 해야 되느냐 A가 뭐 그런 취지의 판례로 보이긴 하는데요. 뭐 상당히 좀 제가 볼 때 형식 논리적이다 이게 그냥 바로 권리 행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B가 채권자로 이 채권에 채권자로 회복이 된 걸 전제로 바로 대위 행사를 하도록 하는 게 간명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대적 효력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러한 좀 형식 논리적인 판결도 나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판례입니다. 자, 4번 판례는요, 뭐 굉장히 길게 이제 판시가 이제 나와 있는데 취지는 이제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취지의 이제 판례입니다. 이제 A가 B에 대해서 이제 자동차에 대한 어떤 이제 자동차 대금 채권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자동차 대금 채권을 가지고 이 자동차에 대한 이렇게 저당권을 이렇게 설정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B가 이 자동차를 이렇게 C에게 이제 매매를 이제 이렇게 한 겁니다. 네. 자, 그러자 이제 C가 내가 이제 요 자동차에 대한 매수인이 됐다 이거. 자동차에 대한 매수인이 됐기 때문에 요 피담보 채권을 이제 변제할 제3취득자의 지위에 있다라고 하면서 피담보 채권을 이제 공탁을 했어요. 피담보 채권을 공탁하면서 근저당권의 말소를 이제 구했습니다.
내가 피담보 채권을 이렇게 공탁했으니 근저당권을 말소해라. 이렇게 이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C가요. 이거 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A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요 B하고 C의 요 자동차에 대한 매매 계약이 사회행위다. 이게 사회행위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반소로서 어떻게 청구했냐면요. A가 C를 상대로 반소로서 요 매매 계약을 취소해라. 이거예요. 요 매매 계약을 취소하라. 매매 계약을 취소해라.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그 대법원은 뭐라고 판결을 내렸냐면은 만약에 이게 사회행위라는 게 인정이 된다면은 요 매매 계약을 취소하라라고 반소에서 이제 승소 판결을 내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요 매매 계약이 취소된 걸 전제로 본소도 판단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C가 제3취득자의 지위에서 근저당권 말소를 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매매 계약이 취소가 되는 걸 전제로 제3취득자의 지위를 갖지 않는다라고 해서 원고의 이 본소 청구는 기각을 하면 될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채권자 취소라는 게 취소와 원상 회복이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취소가 되고 그래서 판결이 확정되면 원상 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 민법은 취소를 전제로 한 원상 회복도 같이 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이게 요 사안에서도요. C가 자기가 매수인인 걸 전제로 이렇게 말소 등기를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구했는데 A가 반소로서 요 사행의 취소를 구했다면 이 경우에도 이 반소가 인정된다면 승소 판결이 된다면은 그걸 전제로 본소 판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계약 취소한다, 반소 청구 인정하면서 이 C의 본소 청구도 사행위가 취소된 걸 전제로 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다. 그게 그렇게 뭐 양자에게 불리한 게 아니다라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